코로나 신규 확진자 332명, 일주일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이유가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첫 접종,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코로나 극복, 소아청소년들이나 임신부라거나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을 합니다. 이를 위해 모레 수요일부터 닷새에 걸쳐 경북 안동의 공장에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백신이 운송됩니다. 75만 명분, 150만의 분량인데요. 여기서 다시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전국의 의료기관으로 보내집니다. 1차 접종 대상은 그 요양병원과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입니다. 요양병원은 2월 26일부터 2월 26일 9시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치료병원은 2월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접종이 시작되는 금요일, 화이자 백신 5만 8천 명분도 국내에 도착합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 코로나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각 권역별 접종센터에서 맡게 되는데 한시가 급한 의료진들인 만큼 규모가 큰 전담병원에서는 병원 내 자체 접종도 병행합니다. 처음 도입한 백신이기 때문에 또한 냉동 백신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난이도가 있어서 자체 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센터에서 현장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백신의 시간이 다가온 가운데 KBS가 예방접종에 앞서 작성하는 예진표를 입수했습니다. 처음 실시되는 백신 접종인 만큼 예진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KBS가 입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입니다. 처음 시도되는 백신 접종인 만큼 일반 예방접종의 예진표와 달리 접종이 가능한지, 연기해야 하는지, 맞아선 안 되는지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접종해선 안 되는 사람은 과거에 다른 백신을 맞고 혈압 저하와 호흡곤란, 의식을 잃는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사람으로 반드시 예진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진을 통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은 당일 접종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만약 예진상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접종 기일을 바꾸거나 접종해야 되는 백신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종 시기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7.5도 이상의 열이 나는 등 평소와 다른 건강상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와 독감 백신 등 다른 백신을 맞은 경우는 14일 이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또 접종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으로 특히 가임기 여성은 사전에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완치자도 의사와 감염 시기 등을 상담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감염됐더라도 몸 안에 항체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치자 가운데 혈장 치료나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는 최소 90일 이후로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접종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 새롭게 나타난 증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급성 질환이 현재 진행하고 있다면 그 질환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미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이상 반응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백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원래 갖고 있던 질환에 의한 것인지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 관찰을 위해 15분에서 30분가량 반드시 접종 기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